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스스로 하려던 일인데 누군가 그것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의욕이 꺾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들려온 타인의 지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뇌가 자율성을 지키려는 본능적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지금부터 왜 우리가 명령에 저항하는지 그 뒤에 숨은 심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싱크대를 보며 생각합니다. 설거지 좀 해야겠네. 조금 있다 일어나서 할까?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 설거지 좀 해줄래? 라고 말하죠. 그 순간 가슴 속에 뭔가 단단한 벽이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하려던 일인데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 저항 반응입니다. 동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격당한 겁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1966년 잭 브램이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느낄 때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의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젖은 페인트, 만지지 마세요 라는 팻말을 보면 오히려 만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지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영역 침범으로 느껴집니다. 인지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렇게 해라는 말은 당신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일이었는데도 명령이 되는 순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이런 저항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거나 일찍 자야 한다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그걸 지시하면 오히려 안 하게 되죠.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키려는 본능이 이성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역설적 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마저 거부함으로써 독립성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권위를 싫어해요. 이들은 왜? 라는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성을 인지적 자율성이라고 부르는데 맹목적 복종보다 논리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성향이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문제로 여겨집니다. 상사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길 원하는데 이들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 없는 복종이야말로 비합리적인 겁니다. 실제로 조직 행동 연구를 보면 이런 특성을 가진 직원들이 혁신적인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권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죠. 이들은 위계 질서를 사회적 구성물로 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이건 불복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표현입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이런 성향이 높은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정된 규칙보다 맥락에 따른 판단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구 자체가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심리학에서 요구 회피라고 부르는 패턴인데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거의 생리적 반응에 가까워요. 이들은 자신에게 하는 요구조차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할 일 목록에 좋아하는 활동을 적어 놓아도 그게 목록에 올라가는 순간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불안이 생기는 거죠.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편도체가 요구 상황에서 과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예민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부탁이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메일 한 통 보내는 것도 샤워를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인지행동 행동 치료 연구들을 보면 이런 패턴은 종종 완벽주의나 과거의 실패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미리 회피하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뇌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프레임을 바꾸면 뇌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요구가 아니라 선택으로 느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상처가 만든 방어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애착 이론에서는 이를 회피형 애착과 연결짓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타인에게 의존했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형성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시나 조언은 도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무시로 들려요. 당신은 혼자서는 못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거죠.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협으로 처리하는 패턴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한때 의존이 위험했기 때문에 독립이 안전이 된 거죠. 이들은 내가 직접 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서 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필요할 때도 도움을 거부하게 되죠. 관계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이런 패턴은 친밀감 형성을 방해합니다. 취약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방어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명령에 저항하는 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연결을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패턴이 결국 같은 욕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구요. 자기 결정 이론을 만든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율성이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나 물처럼 필수적인 거예요. 이 욕구가 좌절되면 동기와 웰빙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율성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지시가 작은 전쟁입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 논리를 요구하는 사람, 불안과 싸우는 사람, 상처를 보호하는 사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협력 사이의 균형입니다. 지시에 대한 저항이 정말 자유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내가 하려던 일을 누군가 지시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하기 싫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이건 원래 내가 선택한 일이다 라고 인지적 재구성을 해보세요. 행동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속의 벽은 낮아질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